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여객선이 전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되는 등 서남해의 뱃길과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22번째 확진 환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폐쇄됐던 마을 경로당과 복지관들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이 손학규 대표의 합당 합의문 추임 보류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합당과 창당 움직임에 대해 기득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많은 눈이 내려서 아침 출근길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추위에 눈까지 쏟아지면서 농민들은 폭설 피해 대비해 분주했고 서남해의 뱃길과 하늘길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위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더운 바람을 내뿜는 난방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토마토가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9시 이전에 난방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는데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면은 10시까지 난방기가 가동이 됩니다. 농민들은 강추위와 폭설에 기름 사용이 증가하자 난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평소였으면 해가 쨍쨍하게 들어와야 할 비닐하우스 내부가 우중충합니다. 이렇게 일조량이 적어지면 토마토의 생육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는 하루 종일 눈발이 날렸고 오랜만에 겨울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길거리의 자동차들은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도로를 달렸고 인도 곳곳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바쁘게 다도해 섬을 오가던 여객선들은 높은 파도에 입출항이 통제됐습니다. 남해안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도초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출항을 안 해서 빨리 뵙고 싶은데 서운합니다. 오늘 하루 여수와 고흥으로 가는 10개 항로 여객선 열척과 모포항의 25개 항로 37척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에서 무안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비행기 한 편이 결항됐고 여수공항 역시 여수와 김포, 제주를 오가는 항공 8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지리산과 무등산 등 광주와 전남의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구간의 출입이 한시적으로 통제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국내 22번째 확진자가 격리 치료를 마치고 완치돼 오늘 퇴원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22번째 확진자가 오늘 조선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46살 이 남성은 광주 전남 첫 번째 확진자인 여동생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대병원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료진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투여하고 상태를 지켜봐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퇴원 직후 KBS와의 통화에서는 완치될 때까지 심한 발열이나 오한 같은 증상이 없었다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2번째 확진자의 완치 퇴원 소식에 나주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털어내고 경로당의 문을 다시 여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주민들이 불안감에 쌓여 있었는데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아침 일찍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줬고 또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전남의 첫 확진자와 두 번째 확진자는 아직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1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문을 닫았던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도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이 담긴 식판을 들고 자리로 이동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반가움에 식사를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휴원 조치됐다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지만 표정만은 밝습니다. 일곱 밤 자고 만나는 친구들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도 열흘 만에 일제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무료급식소 등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고 탁구를 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을 날려버립니다. 빨리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노시니까 아주 좋아요. 22번째 확진 환자가 근무하던 곳인 광주 우편집중국도 다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광주 광산구 관내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916개 시설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휴관됐던 시설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에 앞서 코로나19의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목포대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와 함께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 50여 명이 입국 시 생활할 기숙사와 개관강사 숙소 등 시설 현장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전남대의 경우 120여 명이 다음 달부터 입국 예정인 가운데 기숙사에 전원 입실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말까지 입국할 예정인 전남 지역 중국인 유학생은 11개 대학 400여 명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마스크 81만 5천 개, 손소독제 2만 5천 개를 확보하고 일선 방역 현장과 안전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시군도 마스크 190만 개, 손소독제 8만 6천 개, 방호복 2천 벌 등을 구입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이 손학규 대표의 합당 합의문 추인 보류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은 새 당의 합당과 국민의당 창당 작업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 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역주의 정당이나 몇 명의 당선에 유리한 정당은 안 된다며 세 당이 합의한 내용의 추인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추인에 관해서는 이것이 아주 심중한 문제이고 폭넓은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보류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합당파 측은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과 지역구 의원 탈당 예고 카드로 손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세 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21명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통합의 동력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3당 통합을 추동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국민의당도 어제 광주시당을 창당한 데 이어 오는 23일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실용적인 중도를 표방하며 무당층 흡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으로 경쟁해야 하는 정의당은 이 같은 합당과 창당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는 낡은 정치인들이 개개인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서 창당 노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구태 정치의 마지막 몸부림으로까지 느껴질 뿐입니다. 호남에 기반한 세계 정당의 통합과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대표가 다시 만든 국민의당이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 홍보물을 선거 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 사이에 상인들에게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4,300여 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 홍보물 12,000장을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일반 정규직 직원에 대해 명절 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채용을 부실하게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자체 감사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연봉제 정규직 직원의 경우 기본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명절 휴가비를 새로 신설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700만 원을 지급해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채용 과정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에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규정했지만 지난 2017년 9명의 신규 채용 과정에 평균 60점 미만인 응시자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키고 이 중 3명이 60점 미만자이면서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퇴직과 실직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0, 50대 가장들을 위해 전남 4050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는 퇴직한 4050 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마련하고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두 4,724명에게 203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4050 세대는 전라남도 인구의 약 32%로 생산 가능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등 경제 인구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월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148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236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